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오늘이 10일입니다. 이제 날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워낙 정신이 없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에도 시시각각 엄청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의 대부분이 다 폭로입니다. 폭로. 그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그 폭로 기사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폭로 기사가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그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한테는, 우리 보수 진영에는 결코 좋은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 사실적이긴 하지만 악의적인 기사들로 앞다투어서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종편은 신났죠.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 발전에 무슨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자기네 시청률 올려서 그냥 돈 끌어당기자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같은 화면 계속 내보내고 계속 그 자극적인 그 말만 하고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투 경기로 치면은 막 들어오는 거죠.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주먹이 막 날라오는 거고, 전쟁으로 따지자면 이쪽 저쪽에서 막 총탄이 날라오는 겁니다. 대포가 날라오고 총 막 쏴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요즘같이 이 말이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중국의 그 고사에도 보면은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은 사면초가라고 있죠. 사면초가. 그 사면에서 초나라 군인들이 들어와서 어디 피할 데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뚫려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그죠? 그러면 그 하늘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또 나오는 말이 민심은 천심이다.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꼭 민심이 하늘이라는 뜻이죠. 그럼 하늘로 우리가 솟아나야 되는데 솟아날 구멍이 하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믿고 가야 할 사람들은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늘 외쳐왔듯이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머리를 굴려보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2, 3월 달에, 그죠? 내년 2, 3월에 이제 대통령 퇴진 로드맵이 나왔다고 이제 합니다. TF를 통해서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과, 그러니까 이제 4년 중임제를 조항을 넣은 개헌과 지방선거를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게 최상급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은 감성에 젖어서 안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최상의 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악의 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물 건너갔고, 최악은 뭐냐면 우리 알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기자회견 한답시고 해가지고 오늘부로 하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진짜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2달 후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2달 후에 선거를 한다는 게 왜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아직 전열 정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기준으로 똘똘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막 서로 이전 투구 뭐 난리 났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한동훈을 쫓아내 버릴까? 뭐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볼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열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2달 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이거는 뭐 필패입니다. 필패. 패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이거는 뭐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 저는 뭐 10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 이렇게 국민적인 원망이 높은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들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근데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예? 아니 이게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마누라 하나 지키자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나 같으면 차라리 딱 이혼을 할 거야 아마.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그 검찰총장까지도 하고 그렇게 그 대쪽 같은 사람이 그런 그 결단 못 내립니까? 예? 그리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미안하게 됐다. 예? 잘 살아라. 너 그동안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업자득이잖아요. 자업자득. 그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영부인에 오르니까 예? 얼마나 하여간 웬 이런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뭐 지난 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 대통령 하야만큼은 정말 이게 최악의 수입니다. 우리가 전열이 정비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국민들 성원을 받고 있고 이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2달 내에 이 트라우마가 잊혀지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달 이내에 이재명 대표가 모든 판결이 나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고 뭐 아주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의 뭐 구속 수감 또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대통령 뭐 구속시킨다 어쩐다 뭐. 근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막 얘기들을 해요. 구속시킨다는 게. 어떤 사람은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잔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써먹는 거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잔머리입니까? 막상 대통령이 구속돼 보세요. 바로 하야 아니면 탄핵 줄 중에 하나입니다. 탄핵 안 하고 견딜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데, 예? 그럼 하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런 머리를 국회의원들이 뭐 다 그래도 대학 공부까지 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다 그래도 뭐 머리 쓴다고 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공부 꽤나 했다고 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근데 이런 머리를 굴린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속이 되면 탄핵이잖아요. 그죠? 탄핵. 뭐 하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탄핵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붙잡혀서 탄핵하는 거 같은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은 자수를 하자 이겁니다. 자수.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왜냐하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정의에 이끌려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뭐 의리에 이끌려서 무슨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뭐 상황이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핵하고 지금 뭐 저번 주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새로 나온 뉴스들을 접해보니 정말 이건 뭐 탄핵을 해야 되겠다. 탄핵하자. 그래서 탄핵을 하고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기간을 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가장 길게 기간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또 민주당에서 원하는 거기도 하니까 탄핵이. 그러면 명분도 생기잖아요. 저들 속으로는 하야를 바라고 있겠죠. 그죠? 근데 탄핵을 하면 뭐 90일인가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뭐 90일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90일이면 3달. 그러면 12월 달 중순이면 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3월 중순에 나오고 그러면은 뭐 4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뭐 6월 달, 그죠? 이때 이제 뭐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가면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2심 선고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 마음도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추스릴 수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잔머리 굴려가면서 해봐야 손해만 날 뿐입니다. 지금 잔머리 굴려서 한 게 저번에 탄핵안 부결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까지 초래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탄핵 찬성해서 어차피 지금 뭐 대통령 직무 배제시킨다면서요. 탄핵 때도 직무 정지된다면서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 정지시킨다고 니네 말대로 직무 정지 됐잖아. 그래서 국무총리가 정당하게 지금같이 그냥 뭐 이 약간 찝찝하게 권한대행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권한대행 이행하고 거기에 또 무슨 뭐 헌법재판관에 대한 거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럼 거기에서 또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그거 갖고도 좀 시간을 또 벌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3개월 후에 봅시다. 3개월 후에 대통령이 100% 탄핵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그때 가서 100% 탄핵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 탄핵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될지 안 될지. 우리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거 위증교사 그거 보면서 알았잖아요. 그때 다 뭐라 그랬어요? 100% 징역형 나온다 그랬죠? 무죄 나왔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하고 틀리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분도 생기고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피할 것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가서 붙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붙으면 솔직하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때 가서. 지금 말고 그때 가서. 왜냐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 우리가 그 분리 안 되면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게 40몇 프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찢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붙으면 근데 이제 또 이게 뭐 예? 준표 까라 무슨 뭐 오세훈 까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대통령치 나올 거네 어쩌네 뭐 분열되고 그러면 뭐 개박살 나는 건 당연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대결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면 이 이재명 대표 이 도덕성 이거 예? 이거 국민들한테 큰 흠결이거든요. 예? 차라리 민주당에서 깨끗한 후보 나오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이 도덕적으로 흠결 많고 예? 사법 리스크 많고 범죄자 이 프레임 씌워져 있는 예? 범죄자라고 지금 예? 명명돼 있는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그 붐업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가서 형수한테 욕설한 그 테이프가 없어지겠습니까? 소리가? 그러면은 예? 점잖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도 치열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비상계엄 이게 될 때 처신을 잘했잖아요. 처신을 발빠르게.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빠르게 처신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또 그 저번에 그 김건희 여사 그 예? 문자 씹은 것도 그렇고 명태균하고 엮여지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홍준표나 뭐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명태균하고의 그런 그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떠들어 봐야 경선에 들어가면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뭐 또 그 불만을 품은 뭐 홍준표나 누가 또 자기 또 나온다고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건 뭐 똥마른 소리 되지도 않을 얘기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했으면 그때 그 내년 5, 6월 달로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전혀 꿀릴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피합니까? 범죄자를 앞에 두고. 지금 국민들이 비상계엄에만 매몰돼 있어서 그렇지 그때 다시 눈 몇 번 껌뻑거리고 다시 이렇게 눈에다가 안약 넣고 눈 닦은 다음에 다시 보면 그때는 보이거든요. 지금은 비상계엄이라는 이 뿌연 이 저기 뭐야 미스트 그 있잖아요. 왜 이 스크린이라네 뭐야라래 그 간유리가 그거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싹 와이퍼로 걷어내고 나면 눈 몇 번 꺼리고 눈물 몇 번 흘리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국민들 눈에. 그러면 민심은 천심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그 구멍으로 솟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붐업시키는 겁니다. 붐업. 이재명 대표의 그 낱낱한 지금 그 혐의점을 죄상을 계속 붐업을 시키는 겁니다. 뭐 소고기, 뭐 샴푸, 일제 샴푸,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형소 욕설부터 시작해서 뭐 선거법이니 뭐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모든 그 범죄 혐의 사실들을 붐업을 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1심에서 확정은 안 났지만 어쨌든 1심에서 범죄인이잖아요. 그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위증교사도 그때 가면 아마 2심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은 또 역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맞서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위대한 지적질을 대표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좀 쑥스럽긴 합니다. 사실 뭐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데 좀 쑥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한동훈 대표를 그 지지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붐업시켜서 계속 얘기해서 그 부당함을, 이재명 대표의 부당함을, 또 그 거대 야당의 그 부당함을 계속 지적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슈화 시키고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는 없지만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거든요. 깨트리는 거는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가 하면 되고, 그죠? 우리는 계속 계란 던져가지고 바위를 더럽히면 됩니다. 그러면 그 더러워진 바위에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앉겠습니까? 그 자리에.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냄새나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우리 한동훈 대표가 딱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그 정의의 칼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는 겁니다. 내일은 또 내가 한동훈 대표가 왜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대한 지적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것 좀 많이 이렇게 공유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구독, 그죠? 제 구독자가 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알람 설정 이런 거 그 유튜브에 필요한 많이 알리기 위한 장치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